여러분 안녕하세요. 시 그리는 창가 사르비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받아들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받아들임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경험 세계를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매 순간마다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같이 다양한 판단을 하고 좋은 것은 맞이하고 싫은 것은 거부하면서 선택적으로 경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 최적화된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취사선택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특정 경험을 취하고 버리고 고르고 받아들이면서 적용하는 기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화된 사고와 습관화된 반응으로 고착되면서 나의 경험 세계를 제약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닌 내가 선택한 세계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배제하고 외면한 채 제한된 경험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렇듯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자각과 그 한계에 대한 내려놓음을 동반합니다. 배제와 한계와 제약을 초래한 자신의 이러저러한 기준들을 내려놓으며 내가 선택한 세계뿐만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함께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시인은 누구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받아들이려 했던 미국 시인 월러스 스티븐스입니다. 그의 시에는 눈 덮인 뉴 잉글랜드에서부터 정열의 키웨스트까지 다채로운 배경, 다양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다루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특유의 시각과 자세를 견지합니다. 오늘은 스티븐스의 가장 유명하고도 중요한 시이죠. 눈사람, The Snowman과 아이스크림의 황제, The Emperor of Ice Cream 두 편을 읽어보면서 그의 받아들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사람, 우리는 겨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눈딱지 덮인 소나무가지와 서리를 응시하려면 그리고 오래도록 추워봐야 한다. 얼음 보풀린 노간주나무와 멀리 반짝이는 1월의 태양 아래 거칠어진 가뭄비나무를 바라보려면 그리고 바람소리, 몇 안 남은 잎새 소리에 어떤 비참함도 떠올리지 않으려면 그것은 똑같이 헐벗은 땅에 불어대는 똑같은 바람으로 가득 찬 대지의 소리일 뿐. 눈 속에서 귀 기울이는 자, 그 자신 무가 되어 바라본다. 거기 없는 무, 그러나 거기 있는 무를. 미국의 동북부 지역인 뉴 잉글랜드에서는 유난히 겨울이 길고 춥고 또 눈도 많이 내립니다. 눈이 쌓인 나무 가지들 위로 매서운 북풍이 불어오면 바람에 날리다가 얼어붙은 눈들이 마치 얼음 보풀처럼 보이고 쌓여있다 얼어붙은 눈들은 딱정이가 앉듯 나무에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시인은 눈딱지 덮인 소나무가지와 서리를 제대로 응시하기 위해서는 겨울의 마음,
A Mind of Winter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얼음 보풀이 일어난 노간주나무와 거칠어진 가문비 나무를 바라보려면, 그리고 바람소리, 몇 안 남은 잎새 소리에 어떤 비참함도 떠올리지 않으려면 오래도록 추워봐야 한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거기 없는 무, 그러나 거기 있는 무를 바라보며 눈 속에서 귀 기울이는 자에게 바람소리, 몇 안 남은 잎새 소리는 비참함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헐벗은 땅에 불어대는 대지의 소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참 수수께끼 같은 시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겨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자신 무가 되어 거기 없는 무, 그러나 거기 있는 무를 바라본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1월의 희미한 태양 아래 살을 내는 찬바람이 불고 눈과 얼음, 설이 뒤덮인 헐벗은 대지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누구나가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이러한 자연스러운 연상마저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추위 속에서, 눈 속에서 그저 존재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또 바라보는 내가 텅 비어 무가 된 듯이 그렇게 보고 듣고 경험할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겨울의 마음이 된다고 말합니다. 월러스 스티븐스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 즉 리얼리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몰두했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이러저러한 관념과 믿음, 당연한 전제나 가정들, 진리라고 믿는 가치나 신념들을 우선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겨울의 추위 앞에 모든 것이 정지되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도 습관화된 사고와 판단이 중지되어야 그때 비로소 거기 없는 무, 그러나 거기 있는 무를 응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없는 무, 그러나 거기 있는 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티븐스가 말하는 대로 겨울의 마음을 지닌 채 자신에게 익숙한 판단과 습관화된 사고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문득 그 판단과 사고의 주체인 나 역시 서서히 정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판단과 사고가 나에 대한 생각, 즉 나와의 동일시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익숙한 판단과 사고를 정지시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자기화의 기제, 셀핑의 기제를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익숙한 판단과 습관화된 사고가 정지될 때 협소한 자기중심성과 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욕망과 집착의 기제, 근시안적 자아 개념 역시 허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받아들임은 이 시에서처럼 바라보는 자가 기존의 자아를 내려놓으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 즉 무가 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사고 패턴과 일련의 판단들, 특수한 습관과 일정한 경향성에 의해 유지되어 온 나라는 것이 더 이상 고정불변의 절대적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바라보는 대상 역시 그것을 설명하던 익숙한 방식이 정지되면서
기존에 내가 부여했던 의미들도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상을 모른다는 느낌, 마치 무를 마주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무는 기존의 방식으로 포착되지 않고 개념화될 수 없기에 거기 없는 무이며, 한편으로는 내가 포착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대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에 거기 있는 무이기도 한 이중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스티븐스의 시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알쏭달쏭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면이 스티븐스의 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의 또 다른 시, 아이스크림의 황제를 읽어보면서 그의 받아들임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의 황제. 큼직하게 여송연 많은 자, 근육질 남자를 불러 부엌 들통에다 호색적 응유를 휘젓게 하라. 계집애들은 늘 입는 옷 입은 채 빈둥거리게 놔두고 사내애들에겐 지난달 신문으로 꽃을 싸오게 하라.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을 끝장내게 하라. 유일한 황제는 아이스크림의 황제이니. 유리 손잡이가 3개나 빠진 싸구려 서랍장에서 그녀가 한때 공작골이 수놓은 이불을 꺼내 그녀 얼굴 위로 펼쳐 덮어라. 뿔같이 굳은 발이 삐져나온다면 그녀가 얼마나 말없이 싸늘한지 보여주겠지. 등잔을 켜 이 모든 걸 비추라. 유일한 황제는 아이스크림의 황제이니. 이 시는 미국 최남단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의 가난한 여성의 장례식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키웨스트는 더운 지역이라 장례 때 아이스크림을 대접했고, 이 시가 쓰여진 1920년대는 냉장고가 나오기 전이어서 아이스크림을 수작업으로 만들어 그 즉시 다 먹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다가 보면 장례식의 풍경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장례식 하면 을에 떠올리게 되는 엄숙함이나 슬픔은 이 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육질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 은유를 휘젓고 계집애들과 사내애들이 여느 때처럼 빈둥거리고 있는 모습은 이 시를 장례식장보다는 오히려 잔칫집 장면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공작골이 수놓은 이불 밖으로 우스꽝스럽게 삐져나온 시체의 발가락을 두고 시인은 영어로 호니라고 표현하는데, 호니는 뿔같이 굳은의 뜻과 함께 호색적인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호색적 응유를 적고 있던 근육질 남자나 장례식장에서 빈들거리는 계집애와 사내애들에 대한 묘사와 어우러져 슬픔이나 애도 대신 장례식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성적 흥분이나 쾌락을 전달합니다. 자, 그럼 시인은 왜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장례식장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황제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시는 전통적으로 장례식에 동반되는 슬픔이나 상실감, 엄숙함이나 진지한 태도, 무겁고도 침울한 분위기 같이 일체의 관습적 기대와 반응을 거부합니다. 그 대신 있는 그대로의 장례식 풍경, 거기에서 벌어지는 살아있는 자들의 일상적 모습과 그들의 욕망, 심지어는 죽은 자의 욕망마저도
가감 없이 그려냅니다. 스티븐스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황제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라기보다는 녹아 없어지는 아이스크림처럼 변화하는 속성을 띠고 있기에 시인은 이것을 아이스크림의 황제라고 표현합니다. 금세 녹아버리면서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삶의 찰나성과 순간적 기쁨을 의미하며 생성, 변화, 소멸하는 실제의 속성을 잘 대변해 줍니다. 수수께끼 같은 경구적 표현으로 유명한 스티븐스는 이러한 인식을 유일한 황제는 아이스크림의 황제이니라는 후렴구 속에 녹여냅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을 끝장내게 하라라는 또 다른 경고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실제 혹은 존재가 그 어떤 현상보다 우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을 끝장내게 하라의 영어 원문은 Let me be final of seem인데 영어 원문이나 번역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티븐스는 be, 즉 존재하는 것 혹은 실제하는 것이 seem, 즉 현상을 능가하며 그런 의미에서 존재가 현상을 끝장내게 하라고 말합니다. 장례식과 죽음이 불러일으키는 온갖 관념과 연상과 관습적 의미들은 일정한 조건 속에 형성된 상대적인 가치들, 즉 한계 지워진 현상에 불과하며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례식의 실상, 리얼리티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에는 죽은 자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이 함께 있고 삶과 죽음, 욕망과 초월, 움직임과 정지가 공존하는 모습이야말로 현상에만 국한된 시각이 놓치고 있는 실제, 장례식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관에 의해 변형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판단을 중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과 함께 습관적 사고를 중지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단지 판단이자 사고임을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판단과 습관적 사고를 중지하게 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스티븐스가 말하는 무의 느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사고를 중지한 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선택적이면서도 제한된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훨씬 자유롭고 유연하며 확장된 의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임은 자아를 강화시키는 모든 사고와 판단들을 지속적으로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러하기에 받아들임은 내가 무가 되어 무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제한된 나를 넘어서서 넓고도 해방적인 세계로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받아들임은 집착과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집착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특정 방식대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임은 이 순간을 특정 방식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품어보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은 또한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나의 제한된 인식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한계 지어진 내가 보지 못하던 전체를 볼 수 있게 되고 받아들임을 통해 다음 순간 가장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지혜와 방향성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장하고자 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과 삶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근원적으로 성찰하게 하고 이 세계를 온전하고도 포괄적으로 인식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낯설고도 생소하지만 또 그만큼 의미 있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매일의 성장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이 넉넉하고도 유연한 태도가 깃들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확장하는 시간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